음, 방화의 개념은 뭐냐? 통상적으로 사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방화의 개념을 사회 통념상 작으면 이게 사실은 강력 범죄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방화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현존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 공작물, 궤도 차량 등에 불을 놓는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이 그 방화라는 게 건물에다가 또는 차량에다가 불을 놓는 행위인데 이게 형법상으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14세 이상의 어떤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을 놓는다면 그거는 방화입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지적 장애나 또 금친치산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고 보기 때문에 불을 놓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벌하지 않는 원인이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방화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행위 자체는 방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는 자신이나 타인의 건물이나 그 재산에 불에 어떤 의도적으로 그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긴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우리는 방화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방화범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방화에는 그 방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뭐 보험을 탄다든지 또는 뭐 보복을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따라서 방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화의 원인은 그 다양합니다.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안가품 또는 협박이나 공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장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반항심을 표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뭐 정신질환에 의해서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에 의해서 하여튼 이 방화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방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화와 불장난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방화는 일부러 즉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이며 불장난은 단순히 불을 가지고 노는 장난으로 어찌 보면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든 불을 가지고 놀다가 연소되는 현상이든 간에 차이는 무엇이냐? 형법 측면에서 본다면 방화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로서 보이는 거고 범죄로 분류되는 것이고 불장난은 놀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즉 처벌면에서는 음, 법인 목적에 본다면 방화는 응징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 불장난은 거기에 비해서 되게 관대하다. 그래서 불장난과 방화의 차이를 본다면 그 행위 능력 차이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불을 지른다면 불장난 또는 뭐 20세 이상의 정신지체 청소년이 불을 지른다면 방화 뭐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방화와 불장난의 좀 차이를 한번 정립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방화는 음, 방화는 행위 능력과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한 연소 현상, 즉 의도적으로 불을 지를 경우 이거는 방화입니다. 그러나 불장난은 행위 능력은 있지만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 이거는 연소현상, 이런 연소현상은 불장난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있지만 지각 능력, 이게 옳은지 나쁜지 그 구분을 못하는 금치산자라든지 정신박약에 해당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이거는 방화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마 그래도 가장 두 용어 차이의 내용을 정립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는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태워서 훼손을 시키는 경우죠.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는
그 타인의 물건을 소유했기 때문에 재산범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공공위험죄라든지 동시에 손괴죄, 물건을 손상시킨 죄, 손괴죄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화에 의해서 그 소회가 일어났을 경우 그 소회의 그 구체적인 좀 어떤 범죄의 기수가 되느냐 안 되는가냐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그 세 가지 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효용 상실성, 그 다음에 독립연소성,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 설로 우리가 소해를 범죄의 기수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 독립연소설. 독립연소설은 불이 방화의 매개체를 떠나서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방화죄의 기수가 된다는 말은 방화죄의 그 어떤 행위를 하는 자체를 범행으로 봤을 때 그 범행이 범죄로 완결될 때를 우리는 기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서의 어떤 기수가 되고 목적물의 화력으로 인한 손괴의 대손은 불문한다는 겁니다. 즉, 그 목적물이 얼마나 손상당했는가의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뒀다는 자체만으로 독립연소설에 의해서 방화죄의 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설의 논거는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범죄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불이 점화점으로부터 목적물에 옮겨져 목적물 자체가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공공의 위험은 발생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방화죄의 기수 시기를 독립연소가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범죄로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효용상실성은 어떤 불의 세기, 즉 화력에 의해서 목적물의 중요 부실이 타서 없어지는 거죠. 소실이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그 효용이 상실될 때 기수가 된다는 해석에서의 견해입니다. 즉 어떤 불을 지펴 가지고 목적물을 손실하게 돼서 그 목적물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게 범죄의 기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방화죄가 공공위험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재산죄를 손상시키는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죄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있는 독립연소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용상실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방화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다수설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용상실설에는 또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그 내용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부분의 연소 개시설, 그러니까 목적물의 주요 부분에 연소가 개시될 때 이미 기수로 보는 입장이 범죄, 그러니까 방화죄로서 받아들이는 관점이죠. 두 번째는 일부 손괴설, 그러니까 목적물의 일부분이 손괴가 있을 때 그 자체가 이미 기수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상대방의 재산을 손괴했다는 관점에서 이미 기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학에서의 방화범죄는 관점은 이 방화범죄는 심리학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 심리학적 범죄론의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범죄를 보면 콤플렉스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 범죄가 결정되는데 대부분 생리적인 욕구 또는 자아, 양심, 사회 규범을 지키려는 자세, 유아적 충동이나 초자아 사이의 통제 불균형에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와 또 초자아 관련해서 지나친 양심에 의해서 또 다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지배적인 내용이 부모 역할로 전수돼서 내부 금지 장치로 전달이 되는, 즉 발달의 상태는 미범죄, 미발달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즉 범죄의 가능성은 10세 이전에 결정된다가 대부분의 학설이고, 또 이런 것은 가정교육의 어떤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작용은 화학작용이다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뇌세포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심리가 결정되고 의지가 결정된다는 학설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범죄를 정신분석으로 해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어떤 금지 장치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화학적 작용으로 보는 거죠. 뇌세포적 화학자 반응에 의해서 심리와 의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또 사회학적으로 범죄론을 보면 아노미나 긴장이론, 또 기대와 성과, 목표와 기회, 또 수능 혁신, 형식과 은둔, 한거로 적용을 해서 사회학습 이론은 결국 차별적 접속이 사회적 생활에서 누구와 접촉을 하느냐가 결정을 해서, 누구와 접촉한다는 말은 주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통제 이론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이유를 만들어주며, 유대감은 애착이나 전념, 참여, 심연 또는 갈등, 비판 이론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방화범죄의 분류는 방화, 그 악의를 가지고 불을 피우느냐, 아니면 방화 자체가 악의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불을 지른 사람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실수로, 즉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미필적 고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를 어찌 보면 불을 지른 실화도 방화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관점을 낳게 합니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 역사적으로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엄중했고 또 가혹했고,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산채로 화형을 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방화의 원인은 다양하고 매우 주관적이며 복합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반달리즘. 반달리즘은 말 그대로 심심풀이의 어떤 행동작용으로 비롯돼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신질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영웅주의, 허영심이라든지 화재 진압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소영웅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방화도 있고, 불분명한 이유의 방화입니다. 방화범의 특성은 주로 보면 평균 남자는 25세, 여자는 31살 정도의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환경을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방화범의 어떤 환경은 상당수가 방화범들은 불안정한 결손가정 출신이다. 불안정한 결손, 가정이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고, 부친 존재의 경우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고, 또한 냉담한 것이 보이고, 무관심과 이
냉담하다는 겁니다. 특히 방화범 63%가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사실은 뭐 결손 과정이 안 돼야 되고 또 부모들이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방화범으로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범죄 경력으로 보면 대부분 상당수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능면에서 보면 방화범들은 평균 지능 이하이거나 지체장애가 대부분이다. 또 학업 성과도 낮은 성적과 잦은 유급,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책이 나올 때의 최근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사회관계도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외톨이가 대부분인 경우이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적 기술 습득의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발생에 많은 이유가 있다. 결혼이나 직업, 외모, 그 외 알코올, 성적 문제, 정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방화뱀에 대해서 그 방화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계학적으로 나왔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많다는 게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방화범의 성적 요소, 방화광을 포함해 성적 요소로 관련된 방화는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성적 흥분에 의한 방화범의 사례 연구가 지나치게 확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이 방화 인형을 지켜보면서 자해를 하는 방화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보다는 좀 확대되고 과장되게 함으로써 주위의 어떤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화광은 아동기에 야뇨증이라든지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범의 기준을 살펴보면 방화하고 싶은 충동을 자주 억제하지 못하고 또 방화하기 이전 긴장감이 평치되어 있다가 방화 당시 강렬한 기쁨, 만족감을 경험하고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 등 방화에 대한 동기 결여, 기타 장애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방화의 어떤 심리학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면 그 지적으로는 창란증세나 환각증세 또는 심리장애형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집착한다든지 판단장애로서는 치매라든지 또는 충동, 통제는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장애, 그리고 중앙신경장애로는 뇌종양, 전염성 질환으로는 HIV라든지 그다음 호르몬 신진대사 장애로서는 당뇨라든지 또는 항원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그 방화광을 일으키게 하는 증상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 화재 현장에 나타난 연소 패턴이나 목격자 진술 또는 주변의 정황 또는 발화개소 또는 착화물 등으로 인한 방화의 결론을 추정해 하고 있고 가령 자연 발화나 지연 착화의 경우에도 방화의 증거물 수집이 난해하며 대개 주변의 잔류 증거를 토대로 그 방화를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